네, 정중심의 향수입니다. 얘들아, 이게 퍼퓸이 아니겠지, 당연히.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 그러니까 그리움의 어떤 표현, 명사형을 향수라고. 그림은 뭐 다른 말이겠죠. 네. 그리고 향수병이라고도 하잖아요. 네, 고향을 떠나 있으면 생기는 게 바로 향수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이 작품도 분석된 의미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얘도 그냥 연별로 우리가 하나씩 쳐내 가보자. 넓은 들 동쪽 끝으로 옛 이야기 지줄대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얼룩배기 황소가 해설피 금빛 게으름 울음을 우는 곳, 그곳이 차마 꾸멘드 리칠리아. 가보자. 일단은 의인법이 사용되었습니다. 자, 이야기가 지줄된다라고 하는 구절이 곧 의인법일 것이고, 그리고 이야기라고 하는 게 나왔고 울음이라고 하는 게 나왔으니까 청각적 심상 들어가는 것이고, 개천이 휘돌아 나간다, 넓은 들 동쪽 끝에 있고 황소라고 하는 게 나오니까 시각적 심상이 표현이 되는 거야. 그러한 곳이 차마 꾸멘드 잊히겠습니까? 안 잊혀진다라는 거죠. 고향의 평화로운 풍경을 그리워하고 있다. 실개천이 마을의 이서 깊은 옛 이야기를 들려준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어디에 공감각적인 심상이 드러나는데? 바로 이 구절이지. 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게으른 울음이라고 하는 것은 청각이고 금빛이라고 하는 것은 시각이니까 공감각적인 표현이 들어갔고, 고향에 대한 화자의 그리움을 환기한다, 강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후렴구의 사용, 그곳이 차마 꾸멘드 리칠리아가 어떤 역할을 하는데 영과 연을 구분해주고요, 작품 전체에 통일감을 부여해준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계속 등장하니까 운율 형성이 나올 것이고, 화자의 정서를 집약해준다, 묶어준다 또는 강조한다라고 나올 수 있죠. 자, 이 연의 핵심은 평화롭고 한가로운 고향의 풍경을 그리워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다음 질화로의 재가 식어지면 빈 밭에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엷은 졸음에 겨운 늙으신 아버지가 집 벽에를 돋아 보이시는 곳, 베개입니다. 베개, 짚으로 만든 베개를 돋아 보이시는 곳, 그곳이 차마 꾸멘드 리칠리아. 자, 질화로라고 하는 거, 재라고 하는 거 잘 봐. 뭔가 타고 남은 게 재 아니겠니? 그러니까 처음엔 따뜻하고 뜨거웠겠지. 그게 식었다라고 하는 건 시간이 경과가 되었다, 흘렀다, 또는 겨울밤이 깊어가면, 겨울에 우리가 보통 불을 지피지 않습니까? 그 불을 지피고 나서, 그러니까 그 질화로라고 하는 건 겨울에 쓰니까 이건 계절적 배경을 드러내는 소재다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그리고 화류법. 자, 화류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무정물을 유정물처럼 표현하는 거고, 쌤 말씀드렸죠, 속대. 무조건 움직임만 드러나면 된다고. 빈 밭에 밤바람 소리가 말 달린대. 그러니까 달린다라고 하는 건 어제도 움직임이니까 화류법 드러났다고 보시면 되고, 자, 공감각적 심상. 빈 밭에 밤바람 소리라고 하는 건 청각이지 않니? 말 달린다라고 하는 건 시각적으로 확인해야 되는 거니까 공감각적, 청각의 시각화. 바람 소리를 사람이 말을 달리는 것으로 나타내고 있고, 자, 엷은 졸음에 겨운 늙으신 아버지가 집벽에를 돌아보이시는 곳. 자, 늙으신 아버지의 고단한 모습이 드러나죠. 농사일에 지친 아버지가 잠이 든 모습을 시각적으로 형상하고 있다. 맞는 말일 거고, 자, 아버지의 고단한 삶의 모습, 그리고 그런 아버지를 생각하니까 화자 입장에서는 조금 따뜻하고 아련해지겠지.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집베개, 짚으로 만든 베개, 옥으로 만든 베개가 아니잖아. 어떻게 보면 이제 아버지 또는 유년 시절의 화자 또는 고향에 계신 화자의 어떤 집안 형편은 그렇게까지 유복하진 않겠죠. 그리고 또 후렴구가 사용이 되었고, 겨울밤 아버지가 있는 고향의 집에 대한 회상입니다. 흙에서 자란 내 마음, 파란 하늘빛이 그리워 함부로 쏜 화살을 찾으려 풀썩 이슬의 함초로 듬뿍 함박 휘적시는 곳, 그곳이 차마 꾸멘드 리칠리아. 자, 유년 시절의 순박함, 흙에서 자란 내 마음이니까 흙에서 자랐다라고 하는 건 당연히 유년 시절이겠죠. 지금은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어떤 근거는 없어요. 파란 하늘빛, 어린 시절의 꿈과 이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자, 얘는 부여된 의미고 분석적인 의미야. 그러니까
알겠니? 자, 그래서 그냥 어린 시절의 꿈과 이상이라고 나왔으니까 과거 회상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파란이라고 하는 건 시적인 허용이야. 왜? 시적 허용이 뭡니까? 시에서만 허용해. 왜? 강조 표현이니까 파란이 아니라 파아란이라고 했으니까 뭐 노오란 이렇게 했으니까 자, 시적 허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럼 뭘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 하늘 빛이 그립다. 그림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함부로 쓴 화살이라고 하는 거는 자, 어린 시절이 나왔으니까 어린 시절 꿈과 이상에 대한 동경. 자, 그 함부로 쏜 화살. 자, 어린 나는 어떤 특정한 의도가 있어서 화살을 쏜 게 아니라 그냥 재미삼아 화살을 쐈을 거야. 왜? 나는 어리니까. 근데 그러한 화살을 찾으러 막 쏘아다니는 그런 모습, 그런 어린 시절의 꿈, 어떤 순수함에 대한 이상 또는 동경이 있다. 그때 당시에 나는, 그때 당시에 어린 나는 미지의 세계에 대한 호기심이 있으니까 그 화살을 찾으러 다녔다. 또는 그때 당시에 화자에게 화살이라고 하는 건 아마 유일한 장난감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고 그것들을 그냥 찾으러 갔다라고도 생각하실 수 있겠죠. 함추름, 자, 젖어 있거나 설어 있는 모습이 가지런하고 차분한 모양이다라고 하는 사전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냥 정적 이미지야. 풀섭 이슬에 휘적시는 곳, 그냥 조용한 분위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후렴구 사용은 여전히 그대로 등장하고 계시는 거고. 전설 바다에 춤추는 밤물결 같은 자, 밤물결이 전설 바다에 춤추고 있대요. 이것도 뭐니? 의인법이죠. 자, 의인법이 전반적으로 깔려 있다. 맞는 말이겠고 같은 나왔으니까 지급법 등장했을 겁니다. 자, 맞아보자. 검은 기민머리 날리는 어린 누이와 아무렇지도 않고 예쁠 것도 없는 사철 발벗은 아내가 따가운 햇살을 등에 지고 이삭을 줍던 곳 그곳이 차 바꾸면 리칠리아. 잘 볼게. 밤물결 같은이라고 하는 건 지급법이고 원관념은 검은 귀민머리 누가 갖고 있습니까? 어린 누이가 갖고 있지. 자, 누이라고 하는 건 여동생이 될 수도 있고 근데 누나가 될 수도 있는데 어린 누이라고 했으니까 내가 지금 오빠인가 봐. 내가 지금 오빠고요. 자, 시각적인 심상이고 역동적인 이미지야. 왜? 자, 검은 귀민머리가 날린다라고 표현을 했으니까 당연히 역동적, 그러니까 가만히 있진 않잖아. 날린다라고 표현을 했으니까. 자, 고향에 있는 가족에 대한 화자의 그리움을 표현하는 구절이다라고 볼 수 있고 자, 구김살 없는 모습, 즉슨 뭐라고 할까요? 뭐 꾸밈 없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색채어가 표현이 되었다. 검은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맞는 말이고 자, 아무렇지도 않고 예쁠 것도 없는이라고 하는 건 그냥 일반적으로 소박하고 평범한 모습의 우리 아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사철 발벗은 아내가 따가운 햇살을 등에 지고 이삭 줍던 곳. 자, 사시사철 발을 벗은 아내라고 하는 건 사시사철 농사 일을 하는 아내가 따가운 햇살을 등에 지고 이삭을 줍는데 가난하고 고난한 삶을 엿볼 수 있고 소박하고 고달픈 아내의 모습 그리고 가난하고 고단한 농촌의 모습. 잘 봐. 그게 싫은 게 아니야. 그게 그리운 거야. 버전은. 후렴구의 사용은 여전히 들어가고 있고 자, 어린 누이와 아이에 대한 회상을 하고 있다. 근데 어린 누이는 알겠는데 아이는 내가 왜 적어놨을까? 내입니다. 미안은 자 못한 것 같아요. 내에 대한 회상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면 잘 봐. 지금 선생님 아내가 없나요? 뭐 없을 수도 있겠죠. 먼저 죽었을 수도 있겠는데 그때 당시 시절을 그리워하고 있다라고 하는 선택지 맞는 말이고요. 하늘에는 성근 별 알 수도 없는 모래성으로 발을 옮기고 서리 까마귀 우지짓고 지나가는 초라한 지붕 흐릿한 불빛에 돌아앉아 도란도란거리는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드 리칠리아 못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늘의 성금별 알 수도 없는 모래성으로 밭을 옮기고에서는 자 의인법입니다. 자, 별이 알 수도 없는 모래성으로 발을 옮긴대. 의인법임과 동시에 시각적 힘상이고 잘 봐. 애초에 별이 발을 옮긴다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니까 이거는 동화적이고 신비로운 분위기. 뭐 어디가 그때 당시에 나의 고향이. 석근이라고 하는 건 성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뭐 시간의 경과라고만 이해합시다. 그냥 그렇게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하늘에는 별이 있다. 뭐가 된단 말이야? 앞에는 따가운 햇살을 등에 지고 낮이겠죠. 근데 지금 뭡니까? 밤 됐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자, 흐릿한 불빛에 초라한 지붕은 가난한 삶인 거고 흐릿한 불빛에 돌아앉아 도란도란거리는 곳. 잘 봐. 비록 나는 유복하게 살진 않았고 비록 나는 가난하게 살았으나 흐릿한 불빛이 들어오는 초라한 지붕 아래에서 내가 살았으나 나와 누이와 나의 와이프가 함께 살았으나 그들과 함께 도란도란 걸었대. 화목한 가족의 모습.
단란하고 정겨운 모습. 자, 도란도란이라고 나왔으니까 음성 상징어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고, 자, 주제인 겁니다. 가난하지만 단란하고 정겨운 고향집에 대한 회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향수라고 하는 작품 또는 그림, 고향에 대한 그림이라고 하는 것은요, 대부분의 작품들이 크게 주제 또는 뭐랄까요? 보편적인 공통점들이 다 있습니다. 그때 당시가 가난하고 비록 안 좋았지만 나는 그걸 그리워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약간 어떻게 보면 뭐 젊음에 대한 그리움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그때 그냥 그 시절, 지금은 겪지 못하는 그 시절에 대한 그리움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니까,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보편적이라고 하는 거에서 크게 안 벗어나니까 연습 문제를 풀어보시면서 그냥 확인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